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산층이 될 수 있거나 뭐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 세대에서 봤을 때는 중산층이라는 게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있나? 누구도 내일의 나를 장담할 수 없는 사회잖아요. 희망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집에 앉아서 맨날 이력서 쓰고 떨어지고 이력서 쓰고 떨어지고 진짜 너무 무력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냥 탈출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24살의 승우 씨는 잠시 후면 호주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여정. 항공권은 편도로 끊었습니다. 탈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좋게 말하면 뭐 꿈을 찾아가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회를 찾아서. 기회와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청년들. 2016년 그들이 그토록 머나먼 땅에서 찾고 싶은 꿈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무 시간이 걸려 승우 씨는 호주 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가 아는 형이 퍼스에 있어가지고 그 형 집에 일단 짐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집 찾아보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런데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습니다. 마중 나오기로 한 형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1시간째 막막한 기다림이 계속됩니다. So isn't there another place except for there? That's the only M. Only M. Yep. 제가 봤을 때 늦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형이 그 형도 그렇고 픽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안 오면은? 안 오면은 백패커 가야겠죠. 백패커 가서 생활해야지. 드디어 마음 졸였던 승호 씨를 구원해줄 차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그 형이 저한테 번호를 안 알려줘가지고. 승호 씨는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형도 새들어 살고 있는 쉐어하우스. 이곳에 짐만 풀고 오늘 중으로 집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내야 돼? 낯선 세상에선 할 일이 많습니다. 구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금 등록 번호부터 신청합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내가 너한테 줄게. 저 예스. 그런데 요즘 호주 경기도 그리 좋지는 않다는군요. 괜찮아, 상관없어. TF는 뭐 누가. 지금 이제 비수기다 보니까 일이 많이 안 구해져요. 그래서 좀 일자리 구하는데 많이 힘들었죠. 일은 제가 엄청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력서도 오늘 한 밤새 누워보고 내일도 아침부터 좀 바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호주 남서부의 중심지 퍼스는 인구 130만 명이 살아가는 여유로운 도시입니다. 호주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한국인이 많지 않은 곳이기도 하죠. 정착금 240만 원을 들고 온 한국 청년은 이제 낯선 세상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도착 첫날, 타국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은행 계좌도 개설합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묵어야 하는 방도 찾아야 하죠. 숙소는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가 많은 중심가에 구했습니다.
Thank you. 방값은 일주일에 10만 원 정도. 두 명이 함께 쓰게 됩니다. 출국부터 짐을 풀기까지 승우 씨에겐 참으로 길었던 이틀이었습니다. 막상 딱 이제 집 구하고 이제 짐 풀고 하니까 좀 긴장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승우 씨. 하지만 가능하면 호주에서 정착할 생각입니다. 여기 호주 멜버른 쪽에서 대학을 다니려고. 무슨 자동차 전공. 왜요? 자동차 전공이 이제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있어서 그거를 하면은 좀 영주권 따기가 좀 수월하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전까지는 일단은 학비 벌어야죠. 왜냐면 호주 학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정도는 이제 일만 할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호주에서의 첫날 밤입니다. 오늘부턴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승호 씨는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호주 정착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왔죠. 제가 뭐 어떤 일을 했고 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호텔에서 하우스키퍼로 일했었고 그 영어학원에서 한국인 매니저로 일했었고 그리고 두산타워에서 그 시큐리티 가드 보안 요원으로 일했었고 뭐 텍사스바 레스토랑 이런 데서 이제 서빙 하는 직업으로 일했었죠. 이력서는 50여 통 준비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한 레스토랑. I was wondering if you need a work at the moment. We don't need anything at the moment because we've just filled 2 positions. If you want to leave a resume, we can take your resume, and if anything comes up, we can give you a call. This is me. So have you made coffee or just waiter? I don't know how to make a coffee, but I'm a fast learner, Right. so I'm sure I can make it in the future. All right, great. Leave it with me, and if anything comes up, we'll give you a call. Okay. 첫 번째 이력서를 낸 기분 어떨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 떨렸어요? 떨렸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떨렸어요. 지난 경험을 살려 이번엔 호텔에 도전해 봅니다. So I'd like apply for. A particular department that you're looking for? Or Actually, I don't mind anything. anything at all? Right. Well, what I can do, I can hand this over to the relevant departments here at the hotel. 예상은 했지만 과연 일자리 구하기는 과연 쉽지 않습니다. 승우 씨는 오늘 10군데를 들렀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게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왜 대한민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걸까요? 먹고 살기는 힘든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자리도 많이 없는 추세고 또 사람 간의 이제 경쟁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구했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자기가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치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아니요, 안 들어요. 저는 이미 여기에 이제 오래 있을 생각으로 왔고 또 제가 그렇게 외로움 타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는 그러니까 뭐 아직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호주는 지금 쌀쌀한 겨울입니다. 승우 씨는 이곳에서 따뜻한 봄날을 맞을 수 있을까요? 호주 퍼스에서 동쪽으로 600km. 캘굴리 볼더는 호주 최대 규모의 금광 도시입니다.
슈퍼핏이라는 거대한 광산에선 1년에 20톤의 금을 생산하죠. 이 낯선 도시에도 홀로 고군분투 중인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저는 23살 한국에서 와서 칼굴리에 거주 중인 이자룡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침에는 호텔 하우스키핑 그리고 저녁에는 호텔에 소속되어 있는 레스토랑에서 키친핸드로 일하고 있고요. 칼굴리로 온 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국립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던 자룡 씨. 호주에 오기 전에도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직접 벌어서 마련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알바를 했을 때가 20살 때 그때 최저임금이 2012년 기준 4,58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제가 4,200원을 받으면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 동네 마트였는데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일단 받는 돈 자체가 적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일이 힘들더라도 이게 생활이 충당이 될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저축을 조금이라도 할 여유가 되고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 참 좋을 텐데 조금 어려웠죠, 아무래도. 백실 정리가 끝나면 호텔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내고 생계를 꾸려가기란 벅찼습니다. 결국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 자룡 씨. 돈이 모아지는 대로 호주에서 다시 대학에 갈 생각입니다. 돈 모아서 지금은 호주에 타이프라고 전문대학에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게 제일 우선 가는 목표고요. 거기서 뭘 배울까요? 거기서 이제 경영학 전공할 거예요. 이제 호주에는 경영학을 통해서 이민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싱가포르나 홍콩 쪽에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에요. 자룡 씨 집은 호텔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5명의 입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쉐어하우스. 거실과 주방을 함께 사용하는 이 집의 방세는 일주일에 11만 원 정도입니다. 바로 여기가 자룡 씨 방입니다. 햇볕 잘 들어오고 되게 좋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룡 씨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그날의 지출 내역을 세세히 정리하는 가계부 쓰는 일인데요. 20살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만의 철칙이죠. 이 정도만 줄이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짜잘한 거고 3개월 동안 한 3천 정도 번 것 같아요. 예, 3천 정도 벌고 그 100을 보냈고 그 1,000달러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서 이제 실비보험 메꿨고 그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잔액은 얼마 정도 돼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 이제 세계 통장 포함해서 3,500 정도 가지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통장에 얼마 이상 모아봤나요? 저는 제가 살면서 300 이상 모아본 적은 없어요. 한국에서 3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던 돈을 호주에선 3개월 만에 저축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인 호주. 시급이 15,000원이나 됐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시간당 6,030원? 지금 2016년 기준으로 그렇죠. 최저임금이. 반값 빼고 밥값 빼고 통신료 뭐 이리저리 빼고 뭐 공부하는 거 뭐 저는 따로 준비하는 게 있었으니까 뭐 요새 대학생들 한 달 생활비 120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이제 취업한다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알바하기도 벅차고 뭐도 하기도 벅차요. 신문 배달, 마트 배달, 놀이동산, 편의점 등 쉬지 않고 일했지만 항상 잔고는 빠듯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에도 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힘든 때는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일이 아예 없을 때, 집에서 놀고 있을 때. 근데 이제 뭐 그 집에서 놀고 있을 때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일 끊겼을 때 고시원에서 혼자 하루 종일 한 이틀 연속, 3일 연속으로 영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가장 힘든 때 말하라고 하면 제가 그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스토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 로즈 아주머니가 레스토랑을 그만두는 날이라는군요. I want back to Santeria and I ain't got no crystal ball and that Hannah and that Sancho. 캘굴리에 온 지 이제 겨우 3개월. 그 사이 부침성 좋은 청년은 직원들과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He's working hard and he's very deserving man. I like the first time when he's work here. I like John because this guy, I like this guy because he's very deserving and doing like this is easy for that man. Yeah, yeah. Maybe he rates up the goal in life. 가까우면서 일자리도 많아서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저는 27살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의 유명한 대게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종현 씨는 대학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4개월 전 무작정 일본으로 왔습니다. 시급은 우리 돈으로 11,000원 정도. 하루에 6시간 일하고 한 달 수입은 180만 원 정도 됩니다. 16만 원 정도면은 일단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제 여행까지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입이었습니까? 한국에서 알바했을 때는 많이 벌어도 한 100만 원을 못 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 일본에서 일하니까 그냥 100만 원은 그냥 금방 벌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사카 외곽의 원룸. 여기가 종현 씨 집입니다. 한 달 월세는 50만 원 정도입니다. 가구나 전자제품은 모두 일본에서 얻거나 중고로 구입했죠. TV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랑 같은 어학원 다니던 분한테 좀 저렴한 가격에 6만 원 정도에 이거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사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유학생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일단 대량으로 사면은 일단 차를 빌릴 때 일본에서 차를 빌리는 것도 물론 싸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사면은 좀 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종현 씨가 한국을 떠나온 건 취업 때문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썼지만 면접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대외 활동, 심지어 택배 아르바이트조차 불합격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배송하는 알바였거든요. 그 막 설 연휴 때 배송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될 줄 알고 했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이력서를 우연치 않게 봤어요. 4대1로 면접을 보는데 근데 다들 스펙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알바를 구하는데 왜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런 알바를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안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면접 때 입으려고 장만한 양복은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어떤 돈으로 이게 구입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도 부모님 돈으로. 부모님도 빨리 취업을 하길 원하시니까 이제 취업 활동하는데 이제 있어서 뭐 정장 한 벌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어서 샀는데 한 번도 못 입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었던 때를 생각을 하면은 진짜 제 자신이 한심하고 진짜 바퀴벌레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냥 원서만 넣으면은 다들 받아주니까, 그리고 제 능력을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보고 싶어요. 종현 씨에겐 기회조차 없었던 한국. 결과가 나쁘면 노력이 부족하다고 바라보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는 이제 일본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면은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사실 안 들어가지고 무섭지만 뭐 일단 일본에 있는 동안에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이 한국을 떠나 이민을 가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도쿄에서 60km 떨어진 사이타마현의 한 쉐어하우스. 100명 정도의 입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주거 공간입니다. 입주민 대부분은 세계 각지에서 일본을 찾은 외국인들입니다. 그중 한국인은 13명, 모두 20, 30대 청년들이죠. 한국 청년들이 모이면 화제는 늘 한결같습니다. 알바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청소 일하는데 사실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일도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 오빠는 무슨 알바예요? 나? 슈크림님. 오빠 그런 데서 일하면 시급은 얼마 받아요? 시급 1,050원 지금. 오, 괜찮네. 한국 친구들은 시급 완전 적게 받던데. 지금 내년 시급 나왔잖아. 아, 그게 6,400원이죠. 6,480원. 지금은 얼마 받는 거야? 결정 났어. 같은 지역에서요? 같은 지역. 지금 하고 있는 일만큼이나 한국을 떠나온 사연들도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휴학하고 왔어요. 몇 학년이?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휴학했어요. 한국에서 워낙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졸업한 사람이 많이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기가 40명인데 그 중에서 작년에 졸업한 사람이 4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휴학을 하거나 졸업 유예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쉐어하우스의 막내는 20살 가연 씨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일본에서 진학을 준비하고 있죠. 20살. 아직 사회 경험도 없는 어린 나이에 가연 씨는 왜 먼 길을 떠나온 걸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시급도 엄청 낮고 야근을 한다 해도 야근 수당을 거의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제가 잠깐 알바 해보기는 잠깐이었지만 야근할 때마다 꼬박꼬박 야근 수당 챙겨주시고 교통비랑 식비랑 진짜 빼먹지 않고 되게 정직하게 잘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겁을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아, 한국에서요? 예,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그래서 그러느니 빨리 선택을 하는 게 낫겠다. 일본에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가연 씨. 꿈을 이루기 전엔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모든 짐을 챙겨서 왔습니다. 이런 것들, 나시 이런 거고 여기가 지금 다 여름 옷이에요. 완전히 안 돌아갈 사람처럼. 네. 가족. 이민 왔어요, 이민. 직장 안에 잠깐 네. 여러분 저희 신문. 네. 지금 당신의 꿈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어머. 저는 지금 꿈을 향해서 실패한 적이 대학 시험 떨어진 거 말고는 없으니까 아직 온도는 뜨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0도라고 생각해요. 제일 위에 있는 온도. 국내 실업난이 계속되면서 해외 구직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늘었습니다.
외국 기업과 한국 지원자들을 연결해주는 해외 취업 컨설팅 업체들도 많이 생겨났죠. 해외 취업 설명회엔 늘 많은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고 뭔가 나고자라거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할 때 어떤 탈출구의 하나로 해외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사실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이 해외 취업이라는 것들을 좀 일찍 준비하고 찾아오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비교적 그 글로벌 문화에 예를 들면 해외에서 체류를 했다거나 뭐 아버님을 따라 좀 해외에 살다 왔다거나 그 노출이 되었던 경험들이 좀 많았던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런 해외 취업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을 전공하고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유진 씨. 미국 가정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영어권 국가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a little bit about what you're doing these days there? It is like a part-time job, not full-time job. I teach them English. It's like alphabet, A, B, C, D, and the phonics. So, for example, you have very good. You have a 청년 일자리 정책은 많아졌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청년들은 지금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That's great. Another thing that if you're looking to relocate, you can write looking.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20대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많이 쟁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 내에 많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원하는 국가도 직업도 다양합니다. 모제나 이런 거 만지면 무조건 예전엔 중장년층이 많았던 용접학원엔 젊은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로 기술 이민을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이랑 틀리게 요새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나 준비하다가 이제 실패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심지어는 대학교 졸업하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다니시던 분들도 기술 배우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굉장히 연령대가 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 30대가 아마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용접과 무관한 길을 걸어왔던 청년들입니다. 33살의 현성욱 씨는 항공정비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도 땄지만 번번이 취업엔 실패했습니다. 용접학원에 오기 전엔 2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저도 준비를 하게 됐죠.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공부하기가. 노량진에서 혼자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아침 6시에 가서 밤 10시 돼서 집에 오면 매일 그 패턴을 진짜 2년 동안 쉬지 않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오랜 시간 여러 길을 돌고 돌아 선택한 타국의 용접사. 그에게 용접과 이민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기한다면 진짜 저는 진짜 패배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못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제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캐나다의 산업도시 에드먼턴. 이곳의 한 보일러 설비 회사에도 용접으로 이민을 온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재환 씨는 5년 전 캐나다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재환 씨. 5년 전엔 재환 씨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토목기사 자격증도 땄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공무원이 된다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민을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공무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100명 중에 1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1등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이민은 이제 계속 그 용접을 하면서 스킬을 쌓을 수가 있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영어를 늘릴 수가 있고 이제 계속 그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엔 보조로 일하다가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전문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경력 5년 만에 재환 씨의 연봉은 7천여만 원.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나다 사회에서 전문 기술자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In Canada, first of all, we don't have societal things. Right? A job is a job. This is a very equal society. We don't judge anyone based on what occupation they have. We judge on the people on the capacity of their ability to do the job. And this is why the foreign workers, and especially the workers from Korea and all of the Asia, succeed a lot here. 재환 씨가 용접사가 되기로 결심한 건 호주 워킹홀리데이 시절이었습니다. 호주에서 광부와 용접사들이 머무는 숙소 청소 일을 했다는 재환 씨. 높은 보수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하는 그들의 모습은 기술 이민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봤잖아요. 호주에서 아주 분명히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점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확신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점점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영주권을 땄고 2년 전엔 아내 명은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난해엔 3억 원 상당의 집도 장만했죠. 집값의 95%가 대출이 돼서 가능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수입이 왔다 갔다 그러진 않고 뭐 갑자기 이렇게 잘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집값이 이렇게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요. 그런 점이 좀 이렇게 대출을 받는 데는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계셨으면 어떤 집에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모님 집에 살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외곽 쪽에 좀 살았든지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작은 원룸. 아니, 작은 원룸이나 요즘에 옥탑방이나 이렇게 지하 방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거 좋아하시고. 허리. 한국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딸의 집을 찾은 명은 씨 어머니입니다. 와서 애들이 뭐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까 항상 걱정이었죠. 근데 오니까 생각보다 잘하고 살고 좋네요. 이렇게 집까지 마련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네네. 상상도 못했죠. 우리 사이한테 너무 고맙고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항상 제일 나쁜 거는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거. 정말 보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언제 그러세요? 언제 제일 보고 싶으셨어요? 저희들 몸 아프고 명절 때 가장 저희들이 외롭고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싶었어요. 명은 씨는 5년 전 캐나다로 왔습니다. 저런 것까지 다 사다 놓고 먹고. 외동딸이 머나먼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반대했던 건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흐뭇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상상한 것보다 더 집들도 이렇게 잘 해놓고 살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아요. 한국 젊은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요. 한국 애들은 정말로 불쌍하지. 정말 불쌍해요. 취직을 할 수가 있나 뭐 아무리 뭐 서울대 나왔더라도 지금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 주위에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지만 떠나올 때부터 캐나다에 정착할 생각이었다는 명은 씨. 그녀가 한국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건 힘겨웠던 직장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웨딩 플래너, 사회복지사, 회계 사무직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업무 환경은 늘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세금 떼고 90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한참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저희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직장이 뭐 30만 원, 60만 원대, 90만 원대 하고 이제 공무원 학원 거기서 근무를 했을 때가 일주일에 한 번 쉬고 토요일은 격주 근무로 해서 그게 150만 원을 받았어요. 세금 제하고.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제일 많이 받은 돈이었어요. 클릭해봐. 한국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늘 한국 소식에 관심이 많은 부부. 빨라진대. 하지만 그들이 떠나온 5년 전처럼 여전히 우울한 뉴스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많이 나오잖아. 이게 CN들이. 부부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답답한 나라예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나라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청춘들도 그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한 그 보답과 그 보상을 못 받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워. 이제 재환 씨 부부의 꿈은 2세를 낳아 캐나다에서 정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랐을 때 다시 찾을 한국 사회가 지금과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잘 되고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면 저희가 나중에 아기가 생기고 그 애가 나중에 자랐을 때도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떳떳하게 보내줄 수 있는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대에 따라 이민을 가는 이유도 달라져 왔습니다. 국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로 떠났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이민을 가고 싶은 이유 1위는 삶의 여유를 찾고 싶어서입니다. 캐나다 런던시의 한 대학. 26의 김지연 씨는 간호학과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지연 씨는 이미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병원에서 3년이나 일했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에서의 경력을 뒤로하고 캐나다의 간호사가 되기로 한 걸까요? 한국에서는 환자 한 명을 온전히 케어를 해줄 수가 없고 너무 바쁘고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보는 환자가 한 4명 정도, 간호사 1명당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환자의 뭐 목욕을 시켜주면서 피부 어세스먼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거 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는 지연 씨. 그토록 원했던 꿈을 이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지연 씨가 담당했던 평균 환자 수는 15명 정도. 숨 돌릴 틈 없는 고된 업무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에 많이 무리가 왔었죠. 그냥 한 일주일 정도는 아예 죽조차도 못 먹을 때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냥 일하면서 그냥 뭐 침 맞으러 다니고 그냥 약 먹으면서 좀 일하면서 그냥 잘 못 먹고 입맛도 하나도 없고 아예 들어가지가 잘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안 먹었었는데 그때 살이 확 빠진 게 계속 유지됐었던 것 몇 킬로 같아요. 정도 났어요? 거의 6kg 정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씨는 주말엔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와 가장 달라진 건 노동 시간과 강도입니다. 하루 1시간씩 주어지는 휴식 시간.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적절한 휴식은 업무 효율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되게 몸적으로나 뭐 마음적으로도 되게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사실 휴식 시간이. 그만큼 제가 휴식을 취함으로써 환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간호도 되게 좋아지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는 지연 씨. 숨가쁘게 돌아가는 업무 속에선 자꾸만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다시 꿈을 찾고 싶습니다. 우선은 캐나다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요. 왜냐면 되게 좋고요. 되게 평화롭고 되게 여유로운 삶도 좋고 간호사를 이제 실습하면서 항상 보고 같이 얘기하고 이제 직업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되게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만족하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일본은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주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책 이후 올해 일본 청년들의 취업률은 97%대.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 대기업인 라쿠텐. 이곳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직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IT 부서는 8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自分たち2人が触ってる限りでは選ばれなかったっていうか。 웹 프로그래밍 업무를 맡고 있는 장은수 씨는 4월 1일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은수 씨 역시 한국에서 여러 번 취업에 실패한 후 일본 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에서 일단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는 좀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중심으로 좀 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이론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프로그래밍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거를 중심으로 묻는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같은 날 입사한 일본인 동기 사원들. 지금은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지만 취업하기까지의 과정은 은수 씨와 많이 또 달랐습니다. 俺も行くけどなんか最近行かないからなんか 周りでその就職できなかったって人は多分僕らの代はいないです。もう少し 2,3 年前ぐらいはまあちらほらいたと思うんですけど、僕らの代はそんなに困ってる様子はなかったです。 일본에 온 지 3개월. 그 사이 적응은 많이 했지만 여전히 타국살이는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밥을 챙겨 먹을 땐 더욱 그렇다는군요. 막 생각나요. 그냥 서울에서 살았어도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은 고향에 내려가서 그래도 먹었었는데 이제는 못 먹으니까 가끔씩 생각나죠.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닭도리탕. 저희 엄마가 닭도리탕을 기가 막히게 해갖고.
일본 대기업에 취업한 후 가장 달라진 건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 땐 늘 막막하기만 했죠.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이게 보증금이 있지 뭐 대학교 학비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중간한 회사 들어가면 그런 거는 꿈도 저금하는 뭐 그런 생활은 꿈도 꿀 수 없겠다 뭐 그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좁은 취업문을 통과한 뒤에도 희망 대신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진짜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만큼 그냥 정말 제도적으로만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아, 내가 이제 좀 잘 살아가야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은데 전혀 이 청년 세대들을 좀 잘 안 바라봐 주는 것 같아요. 그 위쪽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이 커서 이제 나중에 기성세대들이 될 텐데 그 이대로 흘러가면은 점점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밤 11시. 종현 씨는 오늘도 대게집에서 일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힘들었나 봐요? 금요일이라서 오늘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네요. 후회 안 되세요? 가끔 너무 혼자 있다 보면은 이제 쓸쓸한 생각이 많이 나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한국에 문득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살기 좋으니까 일본이 제 입장에서는. 급여는 좋아졌지만 종현 씨는 일본에서도 여전히 불안정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오늘 많이 무더워서. 그동안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쏟았던 수많은 노력들이 아깝진 않을까요? 서글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지금 워낙 저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저에게 그냥 너무 가슴 벅차고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힘들다는 것도 안 느껴지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돌아가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면 솔직히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좋고 지금 행복하고 일단 대학은 졸업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긴 있는데 이제 좀 더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호주 캘굴리의 호텔에서 일하는 자룡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학비가 마련되는 대로 호주에서 다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자룡 씨. 입주민 할아버지들과 영어 공부가 한창입니다. So where was Lily? Really is Or Willie? on the location. Right. Yeah. So 비싼 어학원에 다니는 대신 선택한 자룡 씨만의 공부법이죠. What is the spelling? 한국에서도 영어학원에 다닌 건 호주에 오기 직전 단 2달뿐. 늘 혼자 공부해 왔습니다. Tap? What? Tap? I didn't understand about the what. 항상 여기서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지나가다가 붙잡고 물어봐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붙잡고 물어봤는데 1시간 더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뭐 선물로 드린다든가 그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I thought his English is really good. Yeah, it is actually. He's very easy to understand. Like there's a few grammatical errors, like things that a few words that are out of place. But as far as communicating, very easy. 호주에서도 낮에는 호텔 청소,
밤에는 접시를 닦으며 바쁘게 살아가는 자령 씨. 처음부터 천국을 꿈꾸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어딜 가나 개인, 사회는 각자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세계 공통입니다. 유토피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청년들이 바라는 건 그저 쉽고 편한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떠나온 청년들이 타국의 고된 환경 속에서도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 아닐까요? 저는 이때가 그리울 것 같은데. 예. 그 이유는 뭔가 자기가 뭔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끔찍할 때는 뭔가 더 이상 나아갈 게 없을 때. 저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때도 괜찮았는데 할 것 같아요.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 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을 하루 잃을 수 있다면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